재외동포에 대한 한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정책을 이루는 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동포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의 근간은 법과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과 제도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보면은 가장 중요한 법제로서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입국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또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재외동포 단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육성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한 그러한 법률들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 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만들고 이 기관이 어떻게 운영돼야지 되는지를 규정한 것이 재외동포 재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외동포들 중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특별법도 만들어졌습니다. 가령 고려인 동포들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재외 동포 중에서도 재외 국민들, 한국민이지만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라든지 한국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만들어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정부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정적 측면에서도 복잡하지 않게 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외국민 등록법 같은 것이라든지 재외공간 공증법 같은 것들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럼 이 정책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하는 것을 외교부 상에 규정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규정 같은 그러한 법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법제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1963년에 출입국관리법이 만들어집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가 신이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 62년이니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관리법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이 돼서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연수생으로, 교육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외국인들, 우리 재외동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하지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0년대에 탈냉전 시대에 급격하게 늘게 되면서 이 재외동포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자 1999년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999년도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법제가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외동포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재외동포들에 대한 법이고 또 이들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대한 관련된 법들이 만들어지게 됐고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업관리제 그리고 2004년도에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허가제는 일반 외국인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적 동포 중에서 우리가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방문 취업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해서 특례 고용허가라는 것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외국인들과 함께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동포지만 외국적이신 분들 또는 우리 국민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족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법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처별로 또 보면 다양하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 같은 경우에 재동포 재단법이라든지 고려인 동포를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또는 사할린, 일본의 강제 이주 당한 사할린 지역에 이주당한 동포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동포법들이 있고요.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교육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또 문화체육부는 국어기본법, 한국어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또 고용노동부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특별법으로 우리가 독일에 파견됐던 광부나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 기념사업법 같은 것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법제는 재외동포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법은 1999년 9월 2일 날 제정됐는데 재외동포로 규정되신 분들은 노국, 즉 한국에 출입국하고 체류하는 데 있어서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 외환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완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준하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외동포가 그럼 누구냐 하는 재외동포의 정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정의에서 중국 동포와 그리고 옛소련 동포인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수립됐는데 그 이전에 해외로 갔기 때문에 이 재외동포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중국 동포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소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2001년에 헌법 불이치 판결 그리고 2004년에 개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외동포 법제와 관련돼서 법에 관련돼서는 재외동포 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정책의 어떤 구조를 본다면은 현재 재외동포 정책은 3원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점입니다. 3원 체계라는 것은 이 재외동포 정책위원회가 있고 이 위원회가 외교부를 주무부서로 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재외동포 정책을 집행하는 재외동포 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상위 기구라고 할 수 있고 외교부가 주무부서, 재외동포 재단이 정책을 집행하는 3원 체계로 이루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주무부처가 재외동포 재단을 포괄한 외교부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재외동포법이 법무부 측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동포와 관련되는 연관된 부처들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통일부, 노동고용부까지 다 포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맹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법제 중에 중요한 것은 재외선거에 대한 법제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만 재외국민이 투표권, 참정권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무시가 됐었습니다. 1994년에 공직선거법을 만들고 2009년에 여기에서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외에서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19대 대통령 선거라든지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년에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3월에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재외 선거가 가능해졌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외 동포 정책의 구조, 법제는 어쨌든 추진 주체가 주무부서가 외교부가 되겠고요. 외교부에는 재외 동포 영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국장급의 재외동포 영사 기획관과 해외 안전관리 기획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여러 과가 있는데요. 재외동포과, 영사서비스과, 여권과, 재외국민보호과, 그리고 이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센터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즉 외국적 동포를 포괄한 큰 범위로서의 재외동포를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외교부가 있고 그 산하기관에 재외동포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외동포 정책은 사실상 1999년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법제를 갖췄습니다마는 외교부가 주무기관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부서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통일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체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